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국 소식, 그 중에서도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관세 폭탄이 전 세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나 여러분들 계좌가 다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점도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30%씩 물리고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니까 일단은 지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죠. 과연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미국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진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누가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심어놨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깎아줬죠. 26%였냐 25%였냐 하다가 25%로 정리가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복에 나서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104%까지 이제 관세를 올렸습니다. 104%로 이제 관세를 올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좀 있으면 가격이 2배로 이제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누구도 좋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모든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즈, 그동안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여러 이제 매체들까지도 이건 좀 선을 넘었지라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협상을 위해서 훅 질렀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가 그러면은 트럼프한테 이런 확고한 의지를 심어줬나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논란의 주인공은 아마 스티브 미란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작년이었죠. 대선 전에 대선 시기 그쯤 전에 가지고 이제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의 어떤 재구조화를 위한 안내서라는 이름의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제 미란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 미란 보고서는 공개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훑어보시면 됩니다. 분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40 한 너댓 페이지 정도 되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시기가 귀찮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보고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런 이제 경제적 불균형의 원인은 달러 가치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원래 이제 무역 수지라는 것이 이제 적자가 계속되면은 환율이 낮아져야 됩니다. 환율이 변동되는 거죠. 평가가 절하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원리가 이론적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는 달러가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지금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보면 무역 체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인 거죠. 실제로 이 미란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무엇이 이제 미국의 문제인가라는 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즉 마음대로 달러를 찍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다들 신뢰를 하는 기축통화국이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 수요에 걸맞는 통화를 공급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기축통화국이면서도 경상수지 흑자, 이거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경상수지 계속 지속적인 적자를 보는 이 기축통화국은 왜 이런 짓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든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달러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입을 돈을 빌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국 통화는 어느 정도의 고평가되는 상황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기축통화국은 결국은 이러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자국의 안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역 따로 그다음에 안보 따로 통화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얽혀 있는 체계다라는 것이 이제 미란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국 즉 현재로서는 미국이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GDP 경제 생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보다 더 볼륨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전 세계 GDP의 혼자 60%, 막 50% 이렇게 차지하던 그런 시절이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시스템이 뭐 계속 굴러가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죠. 중국의 성장, 다른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몫이 계속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은 자기 덩치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란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출 경쟁력, 그다음에 금융의 영향력, 여기에서 이제 균형이 밸런스하게 무너진 거죠.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수출과 관련되는 경쟁력은 지금 한없이 약해진 상태에서 금융으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여러 가지 스탠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미란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에 말하는 이제 미란 보고서, 뭐 장기국 초장기 국채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 미국 달러가 왜 강세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달러 수요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도 달러, 나도 달러, 다 달러 외치다 보니까 달러가 내려갈 수가 없다. 약달러로 전환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고 그다음에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달러 표시, 뭐 채권이 됐던 달러가 됐던 현금이 됐던 무엇이 됐던지 간에 달러를 베이스로 하는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달러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면 일단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 중앙은행, 뭐 대한민국의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해외 중앙은행이죠. 즉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징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4%의 이자를 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 정도의 수수료를 우리 뗄게라고 하면은 결국 3%밖에 손에 못 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이제 매력이 저하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즉 강달러는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습니다만 미국 제조업, 특히 수출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통화 가치가 높은 국가에서는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강달러에 대해서 원인이 너희들이 달러를 자꾸 과도하게 사서 이런 강달러 원인이 되니까 니들이 그 비용에 따른 부담을 짊어져 라고 그래가지고 유저피, 즉 수수료를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러 수요를 감소시켜서 약달러로 연결시켜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들어보시면 그럴싸한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 그리고 중앙은행이 보유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수수료 붙이는 게 가능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란 이 양반은 그게 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말하라고 어코드, 말하라고 협약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체제 협약을 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이제 프라자 협약과 같이 그런 것처럼 이제 각국의 통화와 관련돼 있는 글로벌한 약속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통화 가치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 국채를 가지고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새로운 약속을 하자라는 거죠. 즉 많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들, 미국 국채는 장기물이라기보다는 단기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기채를 초장기, 그러니까 100년 또는 뭐 영구채까지 가는 이러한 것으로 전환을 하는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초장기니까 당장 막 물량을 계속 이거를 차환하기 위해 가지고 찍어낼 필요성이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초장기로 가면은 금리 수준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보니까 부채를 지속적으로 잘 확보를 하면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3년 지나면, 나는 1년 지나면, 나는 5년 지나면 내가 기대했던 이자를 받고 나는 손 털고 싶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장기채로 바꾼다? 말이 돼?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일각에서는 이것을 이제 무이자 장기채로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보고서상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짜리로 바꾸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인 가격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것이 이제 각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미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미국 국채를 각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공공재, 즉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안보와 관련돼서 너희들이 이득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지불 개념으로서 받아들여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안보라는 것은 자본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즉 여기에 따른 미국의 노력을 인정하는 대가로 100년짜리 장기채를 보유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안 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난 100년으로 안 바꿀 거야 라고 그러면 너 관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것들까지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 저희들이 다 무관세 0%로 해드릴게요. 저희 관세도 낮춰주세요. 0%로 해주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런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약달러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국채 이자율도 낮추는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면 이것이 이제 시장 가격,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액면가하고 시장에서의 인정되는 가격하고 이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이제 커지게 되면 과거에 실리콘밸리 뱅크였나요? 거기서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 가치 리스크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왑 라인을 잡아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난 4월 7일 날 이 스티브 미란이 허드슨 인스티튜트 이벤트 어떤 회의 석상에서 관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티브 미란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으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언급은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문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고 사실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를 보면 전부 트럼프 그리고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홍보 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문이 다른 사람의 언급이 다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이 스티브 미라는 생각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훑어보시죠. 스티브 미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해서 글로벌 공공재, 즉 퍼블릭 굿즈를 공급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안보 우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달러, 미국 국채,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 자산, 리저브 에셋 같은 경우를 제공하면서 전 세계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어떠한 그러한 공공재를 제공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여러분들이 국제무역,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굴려오면서 번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퍼블릭 굿즈, 즉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공급해주는 글로벌 공공재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스티브 미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그동안의 세계 안보를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티브 미란 주장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 이러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이 최근에 지속적인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즉 미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속적인 왜곡 현상은 왜 발생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정한 무역 장벽, 즉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무역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 두 번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은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금 무역 격자를 떠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40년, 50년 계속되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약화됐고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되다 보니까 미국의 좋은 일자리들은 사라졌고 그래서 지역 사회는 붕괴됐고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파괴가 됐지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즉 미국에서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를 얻는 많은 국가들은 점점 번영하는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달러라는 것은 리저브 커런시인 거죠. 준비 통화, 전 세계에서 뭔가를 비축해놔야 되는 통화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달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 통화의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티브 미라는 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득,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달러를 통한 무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저축,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이런 거에 대한 가치까지 같이 녹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쓸 거 안 쓰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빚으로 뭔가를 더 커버하고 이자를 갚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달러 가치를 떠받치는 그러한 체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다른 국가, 미국의 흑자를 보는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비용을 치른다든지 같이 하는 뭔가 한 적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즉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 혼자서 그동안에 70년 가까이 비용을 치러가면서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이 스티브 미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뭐냐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스티브 미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즉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일단 미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공공재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버스 타려면 거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찍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정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고 너도 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필요하다. 즉 이거를 위해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라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무역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그동안에 상실해왔던 산업 기반, 즉 제조업 기반을 미국에 다시 재건하는 게,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새로운 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미국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를 보지 않고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무역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관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티브 미란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와 거의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이 스티브 미란은 그래도 잘 정리된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이쪽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란 나라, 즉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스티브 미란이 바라보는 미국은 뭐냐? 그동안의 군사력 그리고 달러의 힘으로 버텨왔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에 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달러를 통해서 편리하게 무역을 합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나라들도 자기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달러 베이스로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죠. 즉 달러라는 이 통화가 주고 있는 신뢰성, 그리고 달러가 제공하는 유동성, 그리고 달러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른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전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달러라는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 왔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달러에 대한 신뢰는 결국 미국 국채,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의 저축,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누려왔던 평화라는 것은 어떤 이러한 달러 시스템이 제공해주고 있는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에 누려왔던 차입 신뢰성, 그렇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서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짜로 누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돈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꾸 미국이 대가를 치러왔다, 미국이 희생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그동안에 달러 수요 믿고 전 세계에 펑펑 돈만 찍어서 뿌리면 원하는 거를 아이폰도 사고 뭐도 사고 했던 그런 나라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를 떠받치기 위해서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서 통화 시장이 왜곡이 됐고, 왜곡이 된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달러라는 현상과 결합이 되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추락을 했고 미국 제조업 비중도 지속적으로 약화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인 미국의 달러 수요를 줄이고 미국에 다시 제조업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전 세계 제조업 역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높아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브 미란은 현재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중국으로 대표되는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스티브 미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미국한테 적대적인 국가예요. 그런데 그 적대적인 국가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공급망에 기대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나라가 그동안에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적대국인 중국에 의지를 하는가? 미국 내에서 그런 물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미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쉬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미국이 그동안 돈을 내서 국제 안보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고,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 왔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많은 이득을 그냥 공짜로 챙겨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국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제공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만큼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내지 않고 자기 목만 챙겨간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세게 나갔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일단은 중국을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죠.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자국 통화에 대해서 조작 행위를 해왔다, 매니플레이션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거의 1,500원 가까이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녹아내려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자식들이 자기의 나라 자기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해서 미국한테 지속적으로 흑자를 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뭘 하죠? 여러분들 뭘 합니까? 미국의 채권도 사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미국 부동산 투자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스티브 미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불공정한 수단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 자산을 다시 또 사? 이거는 미국을 두 번 착취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미국의 첫 번째 트럼프 1기 때 무역대표부 대표를 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주장하던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자유무역은 공짜가 아니다 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미 훅자국으로부터 두 번의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환율에 의해서 한 번,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자산을 다시 빼가는 두 번의 이중 착취를 당하는 게 현재 미국이고, 그 착취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 제일 나쁜 놈은 누구냐?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발생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스티브 미란은 이거 다 중국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국 자산, 미국 달러, 미국 채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용을 투입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콸콸콸콸 신용이란 걸 부어 넣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버블을 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기묘한 논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억울하게 생각하면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 스티브 미란은 또 깔끔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즉 트럼프가 취임해서야,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이 지난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해서야 미국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국을 때리면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나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쩌자는 거냐에 대해서 스티브 미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미국만 부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그 다음에 달러 시스템, 이거에서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과거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러한 시스템에 살고 싶으면 이제부터는 무료 이용 기간 끝났어. 유료로 전환됐으니까 구독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공공재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제도 여러분들이 다 공정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미국 백악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그동안에 미국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니들도 져야 돼. 그 짐이라는 것은 돈을 더 내는 것도 플러스 알파로 더 무엇인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들 몫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도 내라는 것이 스티브 미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안보가 지금처럼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무역 시스템 보존을 원하면 미국이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왔던 짐을 나눠줄 생각을 해라라는 게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혼자 안 가겠다라는 거죠. 결국 스티브 미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살아나서 그래야만 너희들도 결국 이득 보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제 자빠지면 너희들 더 큰 손해를 보니까 미리 알아서 좀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미국의 제조업이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뭐 TSMC 1,000억 달러,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210억 달러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꼬박꼬박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한 축은 분명히 미국 내 제조업 역량의 약화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제조업 역량이 있어야 미국을 지킬 수 있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스티브 미란의 주장입니다. 그러려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 물건이 다른 나라에 팔려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 제조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을 지켜왔던 방위 사업도 중국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 시스템까지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중국의 뒤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면서 미국을 갉아먹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몫을 아이고 형님 그동안 힘드셨죠. 저도 좀 거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정하게 부담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만 미국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과거에 공급해왔던 여러 가지 리저브 에셋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떠받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조업을 재건해야 되고 그 재건 비용은 다른 나라들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다른 나라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미국에 투자를 하든지 관세는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지 왜 다른 나라로 내라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미국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에 대해서 친절하게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미국이 관세를 올렸다고 해서 너희들이 보복 관세, 뭐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보복 관세 하는데 보복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더 많이 사고 그리고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관세율뿐만 아니고 비관세 장벽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미국산 무기 더 사고 방위비는 너희들이 부담해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한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거죠. 관세 내기 싫다면 미국에 공장 지어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라. 마지막 5번째, 미국 국채도 열심히 사라. 이왕이면 장기채로 100년짜리로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만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스티브 미란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답이 다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25% 때렸다고 사우스 코리아나 재팬이 여기에 대해서 50% 때리는 이런 짓 할 생각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많은 미국산 사라. 그리고 방위비 분담 늘려라. 그 다음에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채권 사라. 앞에서부터 이야기되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스티브 미란의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5가지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미란은 이제 뒤쪽에서 관세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것들이 이제 관세가 상호 관세가 부과된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전공한 사람답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게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은 관세라는 것은 무역 적자를 보면 그 나라가 통화 가치가 낮아져.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의 수출품이 경쟁력이 생기고 그 나라의 다른 나라가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다시 맞춰져. 그러니까 관세는 필요 없어라는 게 이론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잘 봐라. 이론은 이론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봤어. 그러면 당연히 미국 달러는 추락해서 미국 달러가 계속 약세를 내야 되는데 왜 계속 강세냐? 현실과 이론이 맞지 않다. 그러면 결국 뭘 의심해야 되냐?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에 대해서 스티브 미란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이야기가 맞아.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자동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가 조정이 된다. 환율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즉,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데 어떻게 미국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흑자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상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결국 누가 죽냐? 너희들이 죽어라는 게 스티브 미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자기 말 잘 듣는 나라에서
뭔가를 사오면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나라는 결국 미국이라는 시장 빼고 나서 너희들이 팔 나라 있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목매다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관세는 당연히 수입하는 나라, 즉 미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데 뭐 수출하는 사람이 낸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티브 미라는 그거는 겉보기고 실질로 보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트럼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결국 그 나라들은 뭐냐? 관세를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명목상은 미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수출하는 나라들이 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다. 미국은 옵션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차 그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렸죠. 관세를 때리는 데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 결국은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효 관세율은 한 18점 몇 %였는데 그 중에서 이 자국 위안화 가치가 한 14% 정도 낮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스티브 미라는 지적을 합니다. 결국 봐라. 그러면 이 중국 위안화가 그만큼 평가절하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위안화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의 구매력, 바잉 파워는 약화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그 구매력 약화라는 것은 수출하는 국가, 중국이 짊어진 부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가 수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감세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막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스티브 미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를 통해서 관세 수익에 기반해서 감세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성장을 하게 되고 새로운 황금기를 맞을 수 있다. 제조 부흥할 수 있다. 잠시 좀 안드로메다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이 되고 여러분들이 빌려 쓰는 신용카드 이자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 다 같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좋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단순히 관세라는 것은 세금 더 걷자고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라고 약간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관세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공정함을 강요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처럼 살고 싶으면 지금의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희생, 돈을 지불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필요한 것은 제조업 재건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없으면 안보와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계속 아각거리면서도 요구하는 건 뭐냐? 뭔 일 생기면 미국이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지 않아? 그거 다 돈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공급하는 글로벌 공공재, 뭐 안전보장, 무역 시스템 이런 것을 계속 원하면 너의 몫을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공짜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의 이야기가 결국 스티브 미란 그리고 트럼프 백악관이 생각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복습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관세에 대해서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면 자관 너는 아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개방하고 미국산 더 사고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 없애라. 그리고 미국산 무기 더 사라. 그리고 방위비는 니들이 이제 부담 몫을 늘려라. 미국에 투자하고 고용해라. 그리고 미국 국채도 장기채로 열심히 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지금 엉뚱하게 놀고 있던 이야기들이 나름대로의 논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미국산 물건 더 많이 사줄게요 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달래서 관세를 낮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즉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의 입장이 이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질러대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스티브 미란의 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스티브 미란 이꼬르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티브 미란의 여러 가지 생각,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생각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정책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